여기서 원소 화합물이 있다. 선생님 말해줄게.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 입자라는 게 있어. 이게 과학은 얘들아 뭐라 하냐면 용어 정리가 확실해야 돼. 뭐냐면 자, 입자라는 게 있어. 얘들아. 입자가 뭐니? 아무리 작아도 부피나 질량을 가진 알갱이를 우리는 뭐라 그래? 알갱이를 입자라 그래. 근데 이 알갱이에 대한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야. 근데 제일 처음에는 누가 했냐면 이 입자의 개념을 최초로 갖고 온 사람이 이제 원자의 개념에 대해서 갖고 온 게 있어. 누구야? 돌턴이라는 사람이야. 돌턴은 더 이상 작게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그랬어? 원자라고 그랬어. 자, 근데 원자 그때는 안 쪼개졌는데 요새는 쪼개져. 입자가 섞이고 쪼개버려. 그 원자핵과 뭘로 돼 있다? 전자로 돼 있다. 또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돼 있어. 또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면 코크로 돼 있어. 응? 근데 이제 원자를 그냥 물질이 되는 기본 입자라고 그러지 않아? 근데 원자가 졸라리죠. 야, 눈으로 원자가 보인다. 미친놈이야. 누가 뽑아야 돼. 지 눈이 전자현미경도 아니고. 선생님은 원자를 봤어. 선생님이 옛날에 대학원에 있을 때 반도체 연구할 때 우리 연구실에는 쌤하고 템이 있었어. 쌤이 뭐냐?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야. 주사 전자현미경이야. 스캐너하고 똑같이 전자를 쏴가지고 이걸 읽어내는 거야. 튕겨나온 전자를 갖다가 분석해가지고. 갖고 얘가 10의 마이너스 9승까지 가. 그리고 템이라고 터널링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야. 갖고 이거는 실을 얇게 만들어. 갖고 투과해버리는 거야, 전자가. 그리고 XRD라는 장치가 있어. 엑스레이를 통해서 물체를 구조를 분석하는 장치가 있었어. 갖고 다른 과에서 이것들이 비쌌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막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하나? 야, 우리도 바빠 이 새끼야. 야, 다음에 내가 전화할게. 그때 갖고 와.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어떤 놈이 야, 오늘 수사할게. 내일 와. 해줄게. 그리고 한 놈이 또 경쟁이부터 미팅 시켜줄게. 이뻐 안 이뻐? 이뻐. 이따 와. 해줄게. 내가 전화할게.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그 미팅이라든지 술도 많이 먹었어. 나한테는 이 전자현미경들이 효자였어. 근데 너무 작으니까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자 모형을 통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어. 원자를. 근데 수소가 있었어. 하이드로젠이야. H로 써. 수소 원자가 2개 있다. 그럼 EH로 쓰면 돼. 산소 원자 옥시전이야. O로 쓰면 돼. 갖고 산소 원자 하나면 이는 생략해. 근데 원자가 2개 이상 모인다. 뭐가 된다? 얘들아? 분자가 된다. 원자일 때는 성질 안 돼. 분자가 되지. 그러면 원자가 2개 이상 화학적으로 결합한 거야. 하고 만약에 수소 분자야. 그러면 수소가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붙어 있어. 그러니까 H2로 써버려. 강야, 우리가 물을 뭐라 그래? 원소기호로 표현하면 H2O. 그렇지. 많이 들어봤지? H2O는 물분자야. 근데 그래서 H2O로 써. 근데 물은 몇 도에서 끓어? 괜찮아. 100도. 어느 점은 몇 도야? 끓는 0도야. 몇 도에서? 0도에서 그렇지. 분자가 되니까 성질을 띠네. 근데 얘를 갖다가 물 분자를 다시 수소하고 산소 원자로 나누지. 성질 안 띄어. 여기서부터 분자서부터 성질을 띠네. 분자는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문자야. 이해됐어? 가장 작은 입자야. 그리고 분자가 모여서 A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분자보다 얘가 더 커. 원소가 있어. 철덩어리를 갖다가, 순수한 철덩어리를 갖다가 갖다 놨어. 그럼 얘는 철 원자가 졸라리 많이 있는 거야. 너무 많아! 에이씨, 색이 있잖아. 니들은 원소 기호로 철이라고 표현해. 그리고 얘들은 뭘로 되어 있다? 철 원자로 되어 있어. 즉, 원자나 분자는 원자 몇 개, 분자 몇 개 셀 수가 있다. 근데 원소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셀 수가 없어. 즉, 우리나라에 고3 수험생이 50만 명인가? 그럼 우리나라에만 고3이 있어? 다른 나라도 있어. 갖고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되는 거야. 그럼 너무 많지. 그러니까 니들은 다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고3이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분자가 모여서 원소가 될 수는 없어. 그러나 분자보다 원소가 훨씬 큰 거야. 그리고 원소를 우리는 뭐라 그래? 물질이 이루는 기본 성분이야. 그리고 원소가 모여서 뭐가 된다? 물질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보자. 야, 선생님, 그러면 원자하고 원소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보자. 원자는 쪼개져,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하자, 우선. 이렇게 약속을 하자. 더 이상 물리적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뭐라 그러자? 원자라 그러자. 근데 원소는 뭐야? 자, 화학적으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으면, 분해가 안 되면 뭐다? 원소야. 얘들은 이제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원소야. 근데 얘는 분해가 됐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뭐라고 불러? 화합물이라고 불러. 화학의 아버지가 있어. 누구야? 프랑스 과학자 라부아제. 이 사람이 굉장히 근면성실한 사람이야. 갖고 당시에 보가 이제 누구냐? 누가 갑자기 생각이 나냐? 보가 아니라 누구냐면 원소의 개념을 최초로 말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게 원소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내가 라부아제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겠어. 그 와중에 22종의 원소를 20여 종의 원소를 발견했어. 그러면서 최초로 그 전까지는 물이 원소인 줄 알았다. 물을 분해해 버렸어. 옆에 실험 봐. 앞에 이 플러스 강의 2번 봐봐. 라부아제의 물분해 실험이 있어. 라부아제가 주철관에다가 물을 넣고 가열을 했어. 그래갖고 가열한 주철관을 안에 물을 투과시켰다. 그랬더니 주철관 안이 녹슬고 질량이 증가했다. 물이 분해되어 발생한 산소가 뭐하고 결합했어? 철하고 결합한다. 그리고 냉각수를 통과한 직기병에 수소가 모인 거야. 물이 뭘로 분해됐니? 수소하고 뭘로 분해됐어? 산소로 분해됐어. 그래서 물은 뭐가 아니야? 원소가 아니야. 나눠졌잖아, 화학적.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고 뭐다? 화합물이고. 더 이상 수소와 산소는 이제 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원소야. 이해됐어? 개념 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자, 원자로 이루어진 원소하고 화합물 보자. 원자로 이루어진 원소하고 화합물이 있어. 자, 원자로 이루어진 원소와 화합물에서 원자는 뭐라고? 물질을 이루는 뭐다? 기본 입자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다. 자, 그러면 봐라. 선생님 말했지. 원소는 뭐야?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그리고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가 안 되므로 물질을 이루는 기본 뭐가 된다? 성분인 거야. 자, 원소는 철 원소면
철 원자로만 이루어졌단 말이야. 한 종류의 원자로만 이루어졌어. 더 이상 화학적으로 나누어져 안 나누어져? 안 나누어지지. 분해가 안 되지. 라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근데 화합물은 봐라.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순물질과 뭘로 나눈다? 혼합물로 나눈다. 우리 배웠지? 순물질은 순수한 물질은 하나. 갖고 물질의 특성,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가 일정히 하나의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얘는 뭐 있어? 하나의 원소로 된 거. 호돈소 물질. 금, 은, 구리 같은 거. 구리, 수소, 산소 같은 거. 하나의 원소만 됩니다. 근데 비록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했어도 각각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성질만 같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것도 순물질은 순물질인데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거야. 뭐 있어? H2, 물. 그 다음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 뭐 암모니아, NH3. 그리고 염화나트륨. 염소하고 나트륨하고 결합했는데 각각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염화나트륨으로 해서 하나의 성질만 가져. 이걸 화합물이라고 해. 혼합물은 야 소금하고 톱밥하고 섞어놓지. 그럼 소금이 톱밥 돼? 톱밥이 소금 돼? 아니지. 물질의 성질을 지닌 채 섞여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섞는 놈 마음이지.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 안 해? 일정 안 해. 하고 골고루 섞이면 균일혼합물. 골고루 안 섞이면 뭐야? 불균일혼합물이야. 응? 이해됐지? 근데 균일혼합물에 뭐 있어? 색깔이 있어도 균일혼합물에 뭐 있어? 공기. 화끈. 공기는 봐봐.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53, 이산화탄소 0.03. 어디서나 혼합 비율이 똑같아. 또는 소금물, 설탕물, 식초, 탄산음료. 색깔이 있어도 건더기 안 보이고 가라앉는 물질이 없지. 그러면 뭐야? 균일혼합물이야. 골고루 섞여 있다는 거야. 소금을 봐봐. 어디는 덜 짜고 어디는 더 짜? 아니지. 골고루 짜지. 불균일은 뭐야? 불투명하고 가라앉는 물질인 것들. 흙탕물, 우유, 주스, 아이스크림, 초코칩.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됐지? 자, 원소는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는 거야.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졌다.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근데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자가 모여서 된 거야. 화학적으로 분해가 돼. 따라서 공통점은 호돈소, 원소하고 화합물은 둘 다 물질의 특성이 성질이 하나만 갖는 순물질에 속한다. 순물질에 속한다. 호돈소 물질이나 화합물은 뭐다?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게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원소는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가 몇 가지야? 118가지야. 근데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된 거고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발견된 거야. 뭐 있어?
인공적으로 만든 거. 노벨륨, 안슈타인륨, 퀴리륨 뭐 이런 게 있어. 이것들은 뭐야?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과학적으로 업적이 높은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지고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지만 대부분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졌다라고. 원소에는 뭐 있어?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구리, 철 등이 있지. 근데 화합물은 뭐야? 뭐 있어?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했지. 근데 각각의 원래의 성질을 염화나트륨이야, 소금이야. 나트륨의 성질이 잃어버려. 염소의 성질이 잃어버려. 그리고 염화나트륨으로서의 하나의 성질만 가져.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 일정한 거야. 뭐라고 봤어, 거기? 화합물에 각각의 성분 물질의 성질은 같이지 않는다. 그리고 화합물로서 하나의 성질만 가져.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강의? 그래가지고 두 번째, 화학적인 방법으로 각 성분 물질을 분해할 수 있지. 화합물은 화학적 방법으로 분해가 돼.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잖아. 그리고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지지. 따라서 물은 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니까 뭐다? 화합물이지. 그리고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에 따라 다양한 물질이, 이렇게 뭐하고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져. 이렇게 원소의 종류는 약 118종밖에 없지. 한 118종이 넘는데 화합물은 지구상에 졸라리 많아. 왜? 경우의 수가 많잖아. 이거 기다려보니까. 이해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가지고 뭐 있어? 물, 메테인. 봐봐. 물은 H2O, 메테인은 CH4, 암모니아는 NH3, 아세트산은 CH3COOH야. 봐봐. 물 H2O지. 이산화탄소 CO2야. 암모니아 NH3야. 그 다음 염화나트륨 NaCl이야. 메테인 CH4야. 그 다음 또 아세트산은 CH3COOH야. 두 개 이상의 원소가 결합을 했잖아. 이해됐어? 화합물은. 자, 그럼 보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보자. 야, 물 써놔. 물은 뭐야? 거기다 써놔봐. 수소, 산소. 야, H2O 써놔. 밑에다가. 이거 써놔. 물은 H2O, 수소하고 뭐로 돼 있다? 산소로. 그 다음에 또 뭐야? 메테인이야. CH4야. 메테인이 뭐야? 우리 도시가스의 성분이 메테인이야. 우리 방 끓일 때 나오는 게 뭐야? 메테인이야. 트름할 때 나오는 게. 그러니까 방구에다가 불 붙이면 불 붙어. 진짜. 강의 알아? 몰랐어? 그리고 암모니아는 NH3 써놔. 질소하고 수소로 돼 있다. 잠깐만. 보세요. 네. 지금 2학기 거 시작하고 있습니다. 2개월 날에 12시간. 한 번 수업 나왔어요.
괜찮아. 왜 이렇게 신성중은 1학년들은 아끼는 엄마들이 많냐? 왜요? 뭐냐? 뭐 상담만 오고 오질 않아. 1학년이요? 1학년은 시험 안 보잖아요. 기말해보자. 아, 2학기. 2학기 때는 보자. 이해됐지? 그리고 아세트산은 뭐로 돼 있다? 밑에서 써놔. CH3COOH야.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화합물이란 건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섞여 있는 거야. 어? 이해됐어? 그 메테인이 CH4. 그 다음 암모니아가 NH3. 그 다음 아세트산이 CH3COOH야. 선생님 아세트산이 뭐예요? 암모니아 알지? 우리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가 무슨 냄새야? 암모니아 냄새. 찌든 애가. 아세트산은 뭐야? 이 아세트산을 일명 빙초산이라고 해. 17도 이하에서는 얼어버려. 그리고 얘를 2%에 물을 넣어갖고 2%에서 4%로 희석하지. 그게 10초야.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원소기호와 화학식 보자. 그리고 깨질 뻔했다. 선생님 잘 옆에 왼쪽 플러스 강의 읽어봐봐. 또 선생님이 혼합물을 적어줬지. 화합물하고 혼합물의 차이점. 화합물은 비록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했지만 각각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화합물로서의 하나의 성질만 가지니까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 그러니까 뭐에 속한다? 순물질에 속해. 근데 혼합물은 그냥 섞어만 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분 어떤 놈하고 성분지에 따라 그리고 성분 비율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야 안 해. 그런 차이점이 있지.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수물질이 단순히 섞여 있는 거야. 성분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있지.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방법으로 쉽게 모래하고 툭밥 섞어 놓지. 그럼 뭐야? 혼합물이야, 화합물이야? 혼합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방법에 성질을 지닌 채 섞여만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물에 따라 집어요. 그러면 모래는 밀도가 물보다 크니까 가라앉고 톱밥은 어떻게 돼? 강한. 물보다 작으니까 뜨게 되잖아. 물리적 방법으로 쉽게 분리가 돼, 혼합물은. 근데 화합물은 봐라.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성분 물질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각각의 성질을 어떻다? 잃어버려. 그리고 여만 아토մ으로서의 화합물로서의 하나만 성질만 갖는 거야. 다른 성질을 갖는다. 원래 혹은. 그리고 화학적 방법으로 분해가 가능하지. 이해됐지? 그리고 강의가 어디서 있냐? 그걸 수업을? 네, 아니 이거 그냥 어딘가 교실에서 네가 읽어봤어? 공부했나 그랬지. 자, 원소하고 원소기호를 보자. 원소기호와 화학식 보자. 원소기호하고 화학식 보자. 원소기호와 화학식 보자. 첫 번째. 야, 괜찮아. 작년에 그 시험 본 거 있잖아. 기말에 있잖아. 네. 과학 시험지 있냐? 혹시? 있으면 갖다 줘. 뭐요? 과학. 네, 중간이요, 기말이요. 중간은 또 맞냐? 2학기는 중간 기말 나와요. 그래? 중간은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있으면 중간하고 기말 있잖아. 있으면 다 갖다 줘. 혹시나 모르니까. 자, 그 다음 보자. 너는 있어 없어? 작년. 좀 모르겠어요. 없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집에 있는가 봐봐. 있으면 갖다 줘. 너네 과학 있잖아. 자, 보자. 그리고 원소기호하고 화학식 있잖아.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는 게 원소기호지. 야,
근데 원소 기호도 나타내는 게 일단 자 원소를 기호로 나타내는 게 원소 기호야. 원소 기호도 변천했다. 옆에 봐. 야 우리가 니들 만화영화 중에서 이거 있지. 강철의 연금술사. 거기서는 연금술사가 멋진 모습으로 나오지. 원래 연금술사는 허황된 놈들이었어. 왜? 값비싼 납이나 그 납이나 수원을 가지고 뭘 만들려 했어? 은금을 만들려 했어. 쥐가 조물주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돼? 원소를 바꿔버려? 못 바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돈 벌려고 목적으로 계속 실험하는 거야. 그러나 뭐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험 기구라든지 실험 방법이 발달했어. 그리고 뭐 또 원소도 발견했어 얘들이. 그래갖고 연금술사가 발견하는 원소들을 그림으로 그린 거야. 원소 기호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렸다. 옆에 봐봐. 나왔어. 보충자료 3번에. 그 다음 돌턴이 원과 기호로 나타냈어. 그 다음 현재 쓰고 있는 원소 기호는 누가 쓴 거다? 베르셀리우스. 베르셀리우스가 뭘로 표현했다? 알파벳으로. 이해됐어? 이게 원소 기호도 변천했다. 연금술사들이 그림으로. 그 다음 돌턴이 원과 기호로, 베르셀리우스가 알파벳으로. 이해됐어 안 됐어? 현재는 누구 걸 쓴다? 베르셀리우스 걸 쓴다. 알파벳으로 쓴 거. 자, 연금술사는 원소를 그림으로 나타냈고, 돌턴은 원안에 글씨나 그림을 넣어서 나타냈고, 베르셀리우스는 원소 이름에 알파벳을 이용해 나타냈다. 현재까지 이 방법 베르셀리우스가 쓰는 걸 사용한다. 그러면 현재는 뭐라고? 누구 거 사용한다고? 베르셀리우스 걸 사용한다. 그러면 지금 발견된 원소가 한 118종, 120종 있는데 원소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 나타내는 방법이다. 어떻게 나타내? 얘들아. 뭐가 있냐면, 자, 원소의 이름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낸다. 자, 원자번호 1번인 수소는 하이드로젠이야. 그러니까 H로 쓴 거야. 그리고 탄소는 카보늄이야. 카보니움이야. 그러니까 뭘로 쓰는 거야? C로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첫 글자가 같을 때는 중간 글자를 택해가지고 첫 글자와 다르게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타나요. 근데 두 번째 글자는 뭘로 나타나요? 소문자. 즉 하이드로젠이 있지, 수소가 있지. 원자번호 2번인 헬륨은 H로 시작하지만 수소가 있잖아. 그러니까 중간 글자 E를 따가지고 H2로 쓴 거야. 근데 두 번째 글자는 뭘로 쓴다?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뭘로 쓴다? 그렇지. 그리고 봐봐. 카보늄이 있지. 그러면 염소는 클로롬이거든. 그러면 C는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C하고 중간 글자에 L을 써갖고 CL이 뭐다? 염소야. 이해됐어? 자,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낸 거라 뭐야? 이미 첫 글자가 있어. 그러면 중간 글자를 소문자로 나타내. 이해됐어? 이해됐어? 갖고 보자. 야, 다 외워야 돼 이거. 이거 밑에 거 다 외워야 돼. 저희 쌤인데 아는 거 알려주세요. 뭐? 스트론튬? 스트론튬. 바리움 몰라도 되고. 그렇지? 네, 아이언. 아이언. 아이언도 안 해도 된다. 오늘 시험을 봤는데 거기 안 나왔어요. 너 시험 봤으면 뭘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수행은 아니고 그냥 시험. 그것도 시험이잖아. 그럼 선생님 공부시켰을 거 아니야. 자, 근데 봐봐. 자, 하이드로젠이 원자번호 1번이 누구냐면
야, 수해, 리, 배, 비, 씨는 포도, 노, 오, 푸, 네. 그 사실을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여기까지가 원자 번호 몇 번까지가? 20번. 20번까지야.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이해됐어? 선생님 써볼게. 원자 번호 1번이 이거 외우는 거 간단하다. 에? 어떻게 외워? 원자 번호 1번이 수소해. 수해. 원자 핵 주의를 갖다가 원자핵은 졸라게 먹어. 그러면 전자가 원자를 쪼개면 원자핵과 전자가 돼 있어. 근데 원자핵은 원자의 질량 다 갖고 있어. 플러스를 띄워. 그러니까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고 센터에 박혀 있어. 그리고 가벼운 전자가 원자핵 줄을 돌고 있어. 근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가 있어. 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보호의 원자 모형이다 이게. 이렇게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어 전자가. 이해됐어? 근데 첫 번째 껍질, 첫 번째 궤도는 전자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 응? 두 번째 궤도는 8개. 세 번째 궤도는 원래 18개인데 8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첫 번째 궤도는 2개밖에 못 들어가. 그래갖고 1번, 2번만 들어가. 그 다음 리베 비씨는 코도, 노, 오, 푸, 네. 그 사실을 나만 알고 있어. 너무 답답해. 알지. 펩시콜라 먹고 크카했단 말이야. 봐라. 수에 리베비시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코가 노프네. 그 사실을 나만 알지. 너무 답답해. 말을 못하니까. 펩시콜라 먹고 크카했다. 트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됐어? 갖고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는 하이드로전에 갖고 H야. 헬륨은 해니까 HE야. 그 다음 리튬은 리니까 Li야. 그 다음 베릴륨은 배니까 B야. 그 다음 붕소는 붕소니까 B. 탄소는 카보늄이니까 C. 질소는 니트로젠이니까 N. 그 다음 산소는 옥시전이니까 O. 그 다음 플로린은 플로리니까 F. 네온은 네니까 Ne. 나트륨은 나니까 Na. 마그네슘은 마그니까 Mg. 그 다음 알루미늄은 R이니까 Al. 규소는 실리콘이야. 실리콘이니까 Si야. 그 다음 이는 P야. 황은 설트니까 S야. 염소는 클로륨이니까 CL이야. 아르곤은 R니까 AR이야. 칼륨은 칼륨이니까 K야. 칼슘은 카니까 CA야. 그리고 뭐 스트론튬 있고 납은 PB다. 그리고 은은 Ag야. 아이오딘은 I야. 바륨은 바니까 AU야. BA야. 그리고 금은 아우럼이야. 그러니까 AU야. 그리고 수은 HG. 백금은 플래티넘 카드 있지. 플래티넘이니까 PT야. 다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너는 외우지 말라는 건 외우지 마. 알았지? 원자 번호 20번까지 무조건 외워야 돼. 20분 빠지면 안 돼요.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 근데 좀 알아두면 되지. 알아두면 좋지. 금은 뭐야? 우리가 골드 아니야? 뭐야? AU야. 은은 뭐야? Ag. 그 다음 그 다음 백금은 PT. 그 다음에 수은은 HG. AG가 아니라 HG야. 그리고 아이오딘 있지. 그리고 아연도 있어. 보리도 이건 안 했네. 망가니즈는 망가니즈이기 때문에 Mn. 철은 페럼이라고 해갖고 Fe. 철 안 알아야 돼. Fe. 구리는 뭐야? 쿠퍼니까 Cu. 그 다음 아연은 징크니까 ZN이야. 이해됐어? 131페이지 한번 풀어봤어요.
다음 시간이면 이제 진도 끝나버려. 어? 시험 진도. 어?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야 돼, 계속. 어? 뭔 말인지 알지? 얘들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말해. 더워서. 아까 전에 먹어가지고. 그래? 강의 다 풀었어? 채점은? 요거 좀만 쉬어? 응? 모르고 있어. 보자. 자, 이제 화학식을 보자.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한 화합물을 갖다가 식으로 나타낸 거야. 물질의 이루는 화학식은 봐라.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화합물을 갖다가 식으로 나타낸 거야. 보자. 그러면 화학식은 뭐로 나타낸다? 물질이 이루는 원소의 기호와 원자의 종류와 수를 원소 기호하고 숫자로 나타낸 거야. 화학식은 뭐라고? 물질이 이루는 원자의 종류하고 수를 원소 기호하고 뭐로 나타낸다? 숫자로 나타낸 거야. 이해됐지? 근데 봐라. 이때 자 화학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냐? 얘들아, 이게 있어. 자,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교로 나타내고, 그 다음, 야,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원소교하고 뭘로 쓴다? 숫자로 쓴다, 이지. 그러면 먼저 뭘 써? 원소교를 써. 왜? 목이 있는 것 같아서? 잡아, 보이면. 잡아. 어제 선생님도 목이 못 잡고 자갖고 새벽에 깼다니까? 그리고 매트, 홈매트 틀어놓고 잤다니까? 그러니까 잠이 오더라. 야, 그거 먹을래? 하리보하고 그거 먹을래? 마이쮸 먹을래? 응? 마이쮸 먹을래? 줄게? 네. 괜찮아, 먼저 가. 그럼 먼저 하니까. 자, 그래가지고 원소기호하고 그 원자의 종류와 수를 원소기호하고 숫자로 나타내니까 원소기호 먼저 써. 그리고 그 뒤에다가 두 개면 두 개를 써. 2를 쓰고 숫자를 조그맣게 써. 첫 번째, 물질이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기호로 나타내고 물질이 이루는 원자의 수를 원소기호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표현한다. 근데 단 원자가 한 개일 때는 1은 생략해. 이해됐지? 그러면 뭐야? 봐봐. 예를 들어서 산소야. 그러면 O를 써. 근데 기체들은 전부 다 기체 상태로 존재. 근데 얘들이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기체들은 분자 상태로 존재. 분자는 뭐라 했어? 원자가 몇 개 이상 모인 거야? 2개 이상 모인 거야. 그래갖고 O2야. O2. 원소기호 쓰고 이렇게 쓰면 돼. 물은 수소하고 산소로 돼 있지. 근데 수소가 몇 개? 2개. 그리고 산소는 하나인데 1은 어떻게 된다? 선생님이 생략한다 했지. 이해됐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얘를 원소기호로 표현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원자 모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해됐지? 그 다음 여러 가지 원소기호를 보자. 또 보자. 수소도 H2 상태. 응? 여기가 아파요. 어디 있어? 저기 있었어요. 여기? 저쪽에 뒤로 날아갔어. 말해. 나 잡을게. 선생님 이런 거 잘 잡아. 엄청 잘 잡아. 또 말해. 니들 또 오기 싫어하구나 엄청. 잡아.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돼 있어? 이산화탄소. 그렇지. 외워놔. CO2야. 그러면 탄소가 가운데 있고 산소가 양쪽에 두 개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또 뭐 있어? 과산화수. 야, 물이 H2야. 물보다 산소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뭐라 그래? 과산화수라고 그래. 과산화수는 물보다 뭐가 많다? 산소가 하나 더 많다. H2O가 아니라 H2O2야. 그래갖고 산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가 대각선으로 붙어 있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 다음 염화수소는 뭐야? 원래 기체인데 얘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된다? 염산, 강산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염화수소는 이거야. 그래서
H하고 CL이 HCl이니까 얘들은 H하고 잡았어? 네. 오이 잘돼. 와, 또 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거 오 잘했어. 잘했어. 너 하리보가 됐어. 어디가 없네. 어? 이따 화장실 저기 휴지통이 있잖아. HCl이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되냐? 이해됐지? 그 다음 뭐가 있어? 암모니아가 있어. 암모니아는 NH3라 그러면 질소 하나에 수소가 세 개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됐어? 그 다음 메테인은 뭐라 그랬어? 외워라. CH4야 얘들아. 그러면 탄소가 가운데 있고 수소가 4개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이해됐니 안 됐니? 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자 옆에 보자. 우리가 화학식을 플러스 강의 1번 봐봐. 화학식으로 알 수 있는 사실 있는 거 있어. 자 화학식에 야 물이 H2야. 응? 물이 H2야. 그러면 얘는 뭘로 돼 있다? 수소 원소하고 산소 원소로 돼 있지. 물질의 종류는 물이고 물질이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로 돼 있지. 근데 물질이 이루는 원자 수는 뭐야? 야 수소 원자 몇 개? 2개. 산소 원자 몇 개? 1개야. 근데 만약에 얘가 3H2야. 얘들아. 그럼 뭐야? 탄소가 3개. 물 분자가 몇 개 있다? 3개. 3개 있는 거야. 전체 물 분자가 3개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당연히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 얘는. 근데 수소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야? 3이 6, 6개 있는 거고. 산소 원자는 3일은 3이 있는 거야. 총 원자 수는 몇 개? 9개. 이해됐어? 3H2를 쓰면 앞에 있는 3은 분자수야. 물 분자가 몇 개 있다? 하나? 물 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아니 3H2O잖아 임마. 3개 있지. 그러면 얘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 수는 3, 2, 6, 6개. 산소 원자 수는 몇 개? 3일은 3이다. 이해됐지?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원자의 개념이 있는데 원자의 개념을 잡아라. 원자의 개념을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을 쪼개다 보면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졌다 했어. 입자인 뭘로 이루어졌다? 원자로 이루어졌다 했어. 이 사람은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원자가 있다 했어. 갖고 이 사람이 누구? 아까 처음에 말한 돈턴 있지.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에 달한다 했어. 갖고 이게 뭘로 발전한다? 돌턴의 원자설로 발전한다. 근데 이 사람은 봐봐. 물질이란 건 뭐로 돼 있다? 입자와 빈 공간으로 돼 있다 했어. 압력을 가하지. 그럼 부피가 줄어들어.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 왜 부피가 줄어든다 했어? 입자는 그대로인데 공간들이 줄어. 갖고 입자와 입자 사이에 가까워지니까 부피가 줄는다고 했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을 쪼개다 보면 물질이 없어진다. 이 사람은 물질은 뭘로만 돼 있다? 입자로만 돼 있다 그랬어. 그러면 왜 압력을 주면 부피가 줄어? 입자가 진해진다고 생각했어. 이게 우리가 떡 같은 거 있잖아. 눌러버리지. 그러면 왜 부피가 줄어? 입자와 입자 사이가 입자가 뭐냐 진해지니까.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근데 이렇게 데모크리토스는 물질 쪽이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원자에 다다른다 했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 계속 쪼개다 보면 물질이 없어진다고 그랬어. 이해됐어? 그리고 이 누구의 데모크리토스의 이 원자에 대한 개념이 뭘로 발전했다? 돌톤의 원자설로. 원자설은 뭐야?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인 뭐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원자. 그래서 현대의 원자 개념을 확립했다. 누구로 이루어졌다고? 데모크리토스가 생각이 누구로 이루어졌다고? 돌톤의 원자설로.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다양한 원소의 종류를 보자. 다양한 원소의 종류를 보자.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뭐라 했어? 원자라 그랬지. 자, 원자 구조는 어떻게 되냐? 자, 봐라. 원자는 뭐로 돼 있다? 원자를 쪼개봤더니 뭐로 돼 있어, 얘들아? 원자핵과 뭐로 돼 있다? 전자로 돼 있다. 원자는 쪼개봤어. 그랬더니 뭐? 원자핵과 뭐로 돼 있다? 전자로 돼 있다. 원자핵이 뭘 띄어? 플러스를 띄어. 그리고 전자가 뭘 띈다? 마이너스. 그러면 원자는 뭐야? 정기적으로 뭐야? 중성이 된다. 이게 됐어? 근데 이 원자핵을 또 쪼개봤더니 뭘로 돼 있다? 얘들아? 뭐로 돼 있다? 양성자하고 뭘로 돼 있다? 중성자로 돼 있다. 그러면 전하라니 양성자는 상대적으로 얼마야? 플러스야. 양이란 건 플러스란 뜻이지. 얘가 플러스 1이야. 중성자는 중성이 0이야. 그리고 전자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따라서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되어 있는 원자핵이 뭘 띄는 거야? 뭘 띄는 거야? 플러스를 띄는 거야. 양성자. 그리고 전자가 뭘 띄는 거야? 마이너스를 띄는 거야. 그러면 질량이 상대적 질량이 전자가 1이라고 보면 얘가 1836배 얘가 1839분에 그냥 얘들은 거의 같다고 먹어봐 질량이. 근데 누가 약간 무겁다? 중성자가 약간 더 무거워. 그러면 전자의 질량에 비해 강하 양성자가 중성자가 졸라리 무겁단 말이야. 그러면 거의 원자의 질량이나 원자의 질량은 거의 같은 거야. 즉 원자의 질량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뭘 띄워? 플러스를 띄지. 근데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그래갖고 센터에 박혀 있어. 그러면 가벼운 누구만이 움직일 수 있어? 전자만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리적 현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전자 때문에 일어난다. 가벼워. 그리고 원자가 왜 중성이다? 원자가 왜 중성이다? 불었을 때는 양성자의 수하고 전자의 수하고 어떻다?
같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3번인 리튬이 있단 말이야. 리튬은 양성자 몇 개야? 3개야. 그러면 전자도 몇 개야? 3개야.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합해봐. 얼마가 돼? 0이 되지. 따라서 원자가 중성인 거야. 그러니까 원자는 플러스를 때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마이너스를 때는 전자 수하고 어떻다? 같아. 그래서 어떻다?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얘들아 원자핵이 센터에 있고 그 주위를 누가 돌고 있다? 전자가 싱싱싱싱 돌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원자핵은 봐라. 뭘로 구성됐다?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되어 있지. 근데 얘들이 질량이 매우 크단 말이야. 양성자와 중성자. 그러니까 원자핵의 질량이 매우 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니까 원자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누가 차지한다? 원자핵. 그리고 가벼운 누구만이? 전자만이 움직일 수 있다. 마이너스를 띠는 원자의 주위를 갖다가 전자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퍼져 있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퍼져 있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질량이 작고 거기 한 원자에 있는 전자는 다른 원자로 이동할 수가 있다. 응? 근데 원자의 크기를 갖다가 자 잠시 운동장에 놓자. 근데 거기에 있는 구슬 하나가 뭐다? 원자핵이야. 원자는 대부분 비어있어. 그러나 졸라리 작은 원자핵이 원자의 질량 다 하고 있어. 옆에 봐라. 원자의 크기는 봐봐. 엄청 작다.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수소 원자 1억 개를 한 줄로 세울 때 늘어났을 때 이 길이가 1cm 정도다. 원자의 크기를 축구 경기하고 이라고 하면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핵은 그 경기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개미 한 마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자는 대부분 비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 개미 한 마리의 원자핵이 원자의 질량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됐지?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보자. 첫 번째. 자, 원자는 왜 중성이야? 왜 중성이야?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수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1번 봐.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량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리고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리고 자 오즐리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현대적인 주기율표를 토대를 만든 사람이야. 이 사람이 모든 원소에 엑스레이를 찍어버린 거야. 갖고 양성자 수를 세버린 거야. 양성자 수대로 뭘 매겨버렸어? 원자번호를 매겼어. 즉 원자마다 원자 번호가 다른 이유는 뭐야? 뭐가 다르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번 봐봐. 원자의 양성자 수에 따라 원소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해됐지? 그리고 원자핵은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지. 야, 원자를 잠실 운동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개미 한 마리가 뭐다? 원자핵이야. 그러니까 원자는 대부분 비어있다. 자, 원자 번호는 뭐라고? 원자 번호는 뭐라고? 양성자 수야. 그러면 또 원자는 중성돼야 되지. 뭐가 돼? 전자수.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소마다 원자 번호가 다 틀려. 이 말은 뭐가 틀리다? 양성자 수가 틀리다. 전자 수가 틀리다.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리튬 원자 번호 몇 번이야? 3번이지. 그러면 양성자 몇 개 있어? 3개 있고 전자도 몇 개 있어? 3개 있어. 이해됐어? 그리고 질소는 원자 번호 7번이야. 그러면 양성자 몇 개 있어? 7개. 전자도 몇 개 있어? 7개.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야. 그러면 양성자 몇 개?
8개. 그 다음 전자 8개 있어. 그리고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야. 그럼 양성자 몇 개 있어? 11개. 전자 몇 개 있어? 11개. 그리고 옆에 봐봐. 네 번째 봐봐. 원자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까닭. 이렇게 모형으로 나타낸 까닭은 모형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원자는 실제 원자와 모습은 다르다. 그러나 모형을 사용하여 나타내면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해됐어 안 됐어? 133페이지 한번 빨리 풀어봐. 다 했어? 모르는 거 있어 없어? 넘겨. 134페이지. 이제 봐봐. 이제 여러 가지 원소,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원소를 발견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걸 정의했단 말이야.
원소들. 그걸 정리한 표가 뭐다? 주기율이야. 주기율표야. 응? 자, 주기율이라는 건 뭐냐면 원소를 나열했을 때 일정 원소마다 규칙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걸 주기율이라고 해요. 이걸 표로 만든 게 주기율표야. 주기율표를 보자. 주기율표는 원소의 성질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를 배열한 표다. 근데 현대의 주기율표는 뭘 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아까 처음에 말한 모듈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지. 과학자가 있었다 했지. 이 사람이 모든 원소에 엑스선을 찍어버린 거야. 갖고 양성자수를 셌어. 갖고 양성자수대로 뭘 매겼다? 원자번호를 매겼단 말이야. 원자번호는 뭐다? 양성자수. 그렇지. 양성자수를 세버린 거야. 자, 원자의 양성자수 수대로 원자번호를 매긴 거야. 양성자수대로 한 거야. 원자번호는 뭐라고? 양성자수, 전자수라고 했지, 선생님이. 주기율표에 원소들의 원자번호 순서로 나열하다가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로 줄로 바뀌도록 바꾸어 배치한다. 잡아라. 자, 뭐냐면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원자번호 수로 나열하다가 세로 줄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오도록 줄을 바꾸어서 배치한 걸 갖다가 주기율표야. 그러면 주기율은 주기율표는 뭐라고? 원소들을 원자번호 수로 나열했어. 갖고 세로 줄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이 오도록 배치한 거. 그걸 주기율표라고 해. 근데 주기율표는 가로하고 세로가 있어. 가로는 뭐라 그래? 응? 주기라 그래. 세로를 뭐라 그래? 족이라 그래. 그만 보자. 선생님이 원자번호 20번까지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했지. 잡아라. 자,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주기, 그리고 세로줄은 족이야. 그러면 같은 족에는 뭐가 비슷하다? 성질이 비슷해. 즉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족은 뭐라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어. 족은 1쪽부터 몇 쪽까지? 18쪽까지 있어. 응? 이해됐어? 자,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로서 1주기부터 7주기. 족은 주기율표의 세로줄에서 세로줄로서 1쪽부터 18쪽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주기율표를 한번 써볼게. 해볼게. 주기율표를 한번 해보면 얘들아, 주기율표는 주기하고 족이 있어. 1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7주기까지 있는데, 그리고 족이란 건 1쪽부터 몇 쪽이 있다? 18쪽까지 있어. 근데 3쪽부터 12쪽 빼버린다. 좀 약간 규칙성이 떨어져. 13, 1, 2, 13, 14, 15, 16, 17, 18쪽까지 있어. 근데 주기는 뭐다? 선생님 말했지. 전자가 원자핵 줄을 도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했지.
일정한 궤도 갖고 들어가 있어. 이걸 주기는 뭘 나타낸다? 일정한 궤도. 전자 껍질이라고 해. 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전자가 일정한 궤도로 갖고 들어가. 근데 족이 훨씬 더 중요해. 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 강아, 잘 봐봐. 족이라는 거 뭐다? 자, 최각 전자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또는 원자가 전자수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라고 했어. 야, 이 원자가 전자수는 뭐라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야. 야, 족은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족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이해됐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야. 이게 같으면 그래서 같은 족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이해됐어? 그래갖고 야 원자가 전자수가 1의 자리야. 1족은 하나야. 최각 전자 원자가 전자수 하나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야. 그러면 원소를 나열해 볼게. 수, 해, 리베비신, 포도, 노, 오, 푸, 네. 이 사실을 나만 알지. 펩시콜라, 흑하. 20번까지 외워라. 근데 선생님 말했다. 각 껍질마다 얘가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이라고 해.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이라고 해. 그 다음 두 번째 L, M, N 껍질이라고 해.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정해져 있다. 288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원래 18개인데 8개 먼저 들어가. 근데 이 규칙을 뭐라 그래? 꽉꽉 채우는 규칙. 각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꽉꽉 채우면 옥텟 규칙이라고 해. 이걸 만족하는 족이 몇 족이다? 18족이다. 18족은 많아. 원자번호 2번이지, 헬륨. 2번이니까 양성자 2개 있어. 전자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 전자 다 채웠단 말이야. 옥텟 규칙이 만족해. 네온은 10번이야. 양성자 10개 있고 전자도 10개 있어.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들어있어. 두 번째 껍질까지 만족해. 옥텟 규칙 만족해. 아르곤 18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까지 만족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야. 다른 놈들하고 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다른 놈들하고 반응 안 해. 그래서 18족은 더군다나 기체로 있어. 다른 놈들하고 반응 안 하기 때문에 18족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활성 기체다. 굉장히 안정적이야. 남들하고 반응 안 해. 이해됐니? 그럼 보자. 그러면 야 얘들은 봐라. 그러면 최각 전자수 하나, 원자가 전자수 하나야. 둘, 둘이야. 셋, 셋이야. 넷, 넷이야. 다섯, 다섯이야. 16점, 여섯, 여섯이야. 17점, 일곱, 일곱이야. 근데 18쪽은 최각 전자가 둘, 여덟, 여덟이다. 근데 원자가 전자수는 빵이야. 왜? 옥텟 규칙 만족해 버리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있어 없어? 없어. 안정적이니까.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래가지고 야 원자가 전소수가 하나인 일족은 뭐라고 하냐면 수소는 뺀다. 수소는 뺀다. 왜?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이쪽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야. 아까 얘들을 일쪽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래. 알칼리 금속이야. 봐봐. 그리고 자, 일쪽의 성질은 뭐가 같아? 원자과 전차수,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차수 같이.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알칼리 금속이라는데 누구는 제외한다? 수소는 제외해. 왜?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그럼 봐봐. 일종 원소에다 써놔봐. 알칼리 원소, 알칼리 금속. 자, 그리고 봐라. 얘들은 야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오지. 금속성이 크다고. 야 18 주기표에서 오른쪽 위로 가지. 18쪽 제하고 비금속성이 크다. 이해됐어? 그럼 봐라. 일쪽은 고체 금속이기 때문에 실온에서 무슨 상태야? 금속의 특징 고체야. 끓는 점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금속이기 때문에 은백색 광택이 나. 그리고 두 번째 밀도가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적어갖고 야 좁쌀만하게 잘라버리지. 무리에 떠.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물러 갖고 나무 칼로도 잘려져. 쉽게 칼로 쉽게 자를 수 있을 만큼 무르다. 근데 굉장히 반응성이 커. 반응성이 크단 말은 일종 원소들은 봐봐. 첫 번째 보자. 분석은 뭐라 그래?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누구는 제외한다. 수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제외해. 금속이기 때문에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아갖고 상온에서 현재 온도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해. 금속이니까 은백색 광택이 있어. 그리고 밀도가 적고 그 다음에 칼로도 잘릴 만큼 무르다 금속이. 그 다음 반응성이 졸라리 크다. 반응성이 크다는 말은 뭐냐면 공기 중에서 누구하고 반응한다? 물과 산소하고 반응해서 순수한 금속은 못 존재해. 뭘로 존재한다? 산화물로 존재해. 산화물로 존재한다. 순수한 금속은 못 존재해.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은백색 광택이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검은색으로 변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일종 원소들은 반응성이 커갖고 산화물 형태를 존재하기 때문에 순수한 금속을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산소하고 물의 접촉을 끊어버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디 있다가 석유나 벤젠, 파라핀 있지. 액체 파라핀. 그 양초 녹이면 파라핀이라고 해요. 이거를. 일종 원소들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공기 중에 놔두면 물과 뭐하고 잘 반응한다? 산소하고 반응해. 라고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종 원소들을 물이나 산소와 반응하는 걸 막기 위해 어디다 집어야 된다?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한다. 그리고 얘들이 반응성이 크다 했지. 얘들아 봐라. 봐라. 물과 격렬히 반응해. 물과 격렬히 반응하면서 불꽃 나. 물과 격렬히 반응해. 왜? 불꽃이 나까?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기체가 발생. 수소기체는 가연성이야. 타버려. 뻥 소리 나면서 타버려. 봐봐. 그리고 칼로 자르면 이제 원래는 이제 산화돼가지고 밖에는 있잖아 검은색으로 존재. 그러다가 칼로 자르지. 그러면 여기는 산화가 안 됐지. 자른 부분, 단면은. 근데 좀 있으면 걔도 색이 변해요. 왜? 바로 산화돼버려. 봐라. 칼로 자르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면서 산화물이 되면서 광택이 사라진다.
굉장히 산소하고 잘 반응하지. 이해됐어? 그리고 18쪽 원소는 뭘 만족한다? 뭘 만족한다? 얘들아, 옥텟 규칙.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을 만족해. 옥텟 규칙이 뭐야? 각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정해져 있어. 첫 번째 껍질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은 8개. 세 번째 껍질도 8개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걸 만족하면, 야, 화학적으로 안정이야.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지. 그러면 남들하고 뭘 해야 하냐? 화학 반응을 안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다. 실온에서 무슨 상태라고? 얘들은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 써놔. 앞에다. 비활성 기체. 남들하고 반응 안 하는 기체 상태를 입는다. 비활성 기체라고. 왜? 얘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화학적으로 안정이야. 그러면 남들하고 반응해야 하냐? 안 해. 그러니까 실온에서 기체 상태고 안정적이어서 다른 물질하고 잘 반응해야 하냐? 안 해. 뭐가 있다? 헬륨, 네온, 아르곤이 있단 말이야. 헬륨은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비행선을 띄우는데 원래 이제 비행선 있잖아. 이런 걸 최초 독일에서 만들었어. 1차 세계대전 전에 갖고 여기다가 수소를 취급하는 거야.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니까 제일 가벼워. 갖고 독일하고 뉴욕, 독일의 페데민하고 뉴욕하고 왕복했단 말이야. 얘가 제일 빨랐어. 배보다 훨씬 빠르지, 얘는. 하늘을 나니까. 근데 갖고 한 200명이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정전기가 발생했고 수소가 빵 터져버리면서 다 뒤져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비행선에다가 수소를 안 써. 원자번호 2번이 누굴 써 이제? 안정화된 헬륨을 쓰기 시작했어. 이해됐어? 풍선에다가 뭐 넣어? 헬륨을 넣죠. 그러니까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비행선을 띄우는 데 쓰인다. 네온은 뭐야? 네온사인이지. 뭐 빛나는 거 있지. 전류가 흐르면 색을 나타내가지고 광고판에 이용한다. 아르곤은 용접용 보호기체로 사용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17쪽은 17쪽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원자과 전자가 7개야. 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17쪽은 할로젠 원자라고 해. 얘들은 상온에서 이온자 원자 F2, Cl2, 브로민 Br2, 그 다음에 아이오딘 I2로 존재. 옆에 나왔어. 자, 17쪽 원소는 뭐라고? 무조건 원자 2개가 모여갖고 분자가 되지. 이걸 이온자 원자라고 해. 봐봐. H, F2, Cl2, Br2, I2잖아. 원자 2개가 모여가지고 분자가 되지. 그리고 실온에서 이원자 2개의 원자가 결합하고 물질을 낸다. 특유한 색이 나타낸다. 얘가 연노란색 분자 상태일 때, 얘가 노란색, 얘가 젓갈색, 얘가 보라색을 나타낸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반응성이 커가지고 누구하고 잘 반응한다? 일조 원소들하고 잘 반응한다. 이해됐지? 135페이지 한번 풀어봐. 숙제. 그리고 136페이지 물의 전기분해. 물은 뭘로 되겠어? 물은 뭐예요? 화물이지. 그러면 화물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지. 물은 뭘로 분해돼? 전기를 주면, 전기 에너지 주면 화학 변합에 끊어져. 그러면서 뭘로 변해? 그렇지. 수소하고 산소로 변한다. 그러니까 물은 뭐야? 화물이지. 이걸 전기 에너지를 통한 분해를 해서 전기 분해라고 하네. 자, 수산화나트륨. 순수한 물은 전류가 안 흘러. 그러니까 전해질인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넣어준다. 그 다음에 녹인 물을 실리콘 방에는 쉬운 빨대 2개에 가득 채운다. 물에 수산화나트륨 녹일까봐
봐, 순수한 물은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기 위한 전해질이야. 그러면 2는 과정 1에 빨대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전류를 흘러주면 야 마이너스 극에는 마개를 빼면 성냥불을 데워본다. 그러면 불이 확 일어. 그러면 뭐야? 그거는 수소기체. 수소기체. 마이너스 극에는 무슨 기체? 가연성을 가진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극에는 마개에다 꺼져가던 물질을 갖다 대지. 야 마이너스 극에는 뭐가 보인다? 수소기체가 뭐야? 플러스 극에는 뭐가 보죠? 산소기체가 뭐야? 얘는 무슨 성? 가연성이야. 한꺼번에 타버려. 퍽스를 내면서 타버린다. 얘는 조연성이야. 물질이 타는 걸 도와줘. 꺼져가는 물질가 살아나.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응? 이해됐지? 자, 마이너스 극에는 발생한 기체가 성냥불을 대면 폭소를 내면 타지. 왜? 수소는 밑에 탔잖아. 수소는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타는 성질이 있어. 그리고 플러스 극에는 발생한 기체에 향불을 가까이 되었을 때 불꽃이 다시 탄다. 조연성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타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보자. 이제 옆에 137페이지 보자. 같은 족 원소의 성질 보자. 자, 헬륨, 칼륨, 알루미늄, 아르곤, 나트륨, 산소, 리튬, 네온, 플로린 있어.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하는 것은 일족 원소지. 누구 있어? 칼륨, 누구 있냐? 리튬 있어. 칼륨하고 나트륨, 리튬이 있다. 얘들은 일족이야. 그리고 아니오에서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 것은 비활성 기체인 18족이지. 뭐 있어요, 여기서? 헬륨, 아르고, 네온이 있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됐지? 그리고 숙제는 143페이지가 있고, 야, 특히나 138페이지하고 139페이지 다 채워봐. 연습해. 38까지요. 아니. 143까지. 풀어와. 됐어? 너는 오늘 하지? 클리닝? 오늘 안 돼요. 언제 하냐? 주말에 가능할까요? 주말 언제? 토요일 날? 연락 드릴게요. 토요일 날. 언제야? 토요일에